오늘 강연의 주제는 데칼코마니 시험 계획.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데칼코마니가 뭔지는 알죠? 미술에서 이렇게 한쪽에다가 물감이나 이런 걸 짠 다음에 반절 딱 접어가지고 붙였다가 펴면은 양쪽이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제가 지난 강의 때 수영을 잘하는, 또 수영에서 성과를 내는 4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저항. 맞아요. 물의 저항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가 평소에 사실 이제 성적을 결정하는 어떤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약 시험이 일주일, 좀 넓게 보면 뭐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시험이 남았는데요. 이 기간에 결정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좁습니다. 지금 이제 중위권 정도의 성적을 맞는 애들이 한 열흘 정도 정말 밤새워서 열흘을 공부한다고 해서 최상위권으로 가지 못해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상위권이 결정되는 때는 언제다? 사실은 평소에 결정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근지구력을 키워라. 평소에 근지구력을 키워놔야 된다. 평소 공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최상위권의 기준을 4% 1등급이라고 봤을 때 400명 기준이면 약 전교 16등 정도가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최상위권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이 최상위권에서 16등의 최상위권일 수도 있지만 1등의 최상위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 결정되는 기간이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이제 대회를 나가면 그냥 메달권이에요, 항상. 근데 똑같이 메달을 따는데 어떤 사람은 은메달, 어떤 사람은 동메달, 이런 메달의 색깔이 결정되는 기간. 그러니까 메달을 따지 못할 그 실력을 가진 사람이 이 기간 열심히 운동을, 시합 준비를 한다고 해서 메달을 딸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고요? 메달의 색깔.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더 상위인 것 같아요. 저는 메달의 색깔보다는 더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대회 신기록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냥 사실 어느 정도는 금메달 정도가 확정된 상태에서 지난번 대회를 나갔습니다. 기록상으로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대회 신기록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것을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대회 때 제가 100분의 7초를 줄였어요. 이 100분의 7초는 정말 미묘한 차이입니다. 가서 숨 한 번 쉬냐 안 쉬느냐, 그러니까 호흡을 한 번 더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호흡을 한 번 더 하면 0.2초 정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대회 신기록 못 세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호흡을 안 하고 무호흡으로 갈 수 있는 그 실력을 끝까지 연습을 해가지고 그걸 맞춰야 돼. 몸에 맞춰야 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결정되는 기간이 이제 이 기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데칼코마니 이 이론의 그래도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의식의 레이저 만들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제가 뭘 제시를 했죠? 첫 번째, 물의 저항을 줄여라. 두 번째, 평소에 근지구력을 키워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시험기간, 그런 성적을 내는 시험기간 핵심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기간에 성적을 내는 핵심 포인트. 바로 시합을 앞둔 직전에 어떻게 훈련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약간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납니다. 그 미세한 차이를 잡는 계획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의식의 레이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을 늘리기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 지금 일주일 남았어요. 근데 일주일인데 시간을 하루에 내가 아니면 일주일 동안 공부량을 막 40시간, 50시간 그 이상 하겠다. 이건 불가능하죠. 딱
에너지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에너지의 양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의식의 레이저는 뭐죠? 빛이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그것을 모으면 강철 빔도 자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죠. 바로 우리의 의식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그 의식을 집중하는 계획 방법이에요. 아이들이 에너지를 허비하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올바르지 못한 계획이나 아니면 아예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아예 계획이 없다든지 이것이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모으고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방법, 이게 이제 데칼코만인데요.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지난주에 계획 세웠었죠? 네. 네. 지난주에 계획을 세울 때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지난주 일요일 기준, 지난주 토요일 기준으로 제가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시험은 7월 2일 날 보는 걸로 한번 볼게요.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이 2일이 화요일이죠. 1일 날 보는 학교도 있지만 2일 날 혹은 3일 날 보는 학교들이 거의 90%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날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날짜가 7월 1, 2, 3, 4. 이때부터 시험을 본다. 이날이 월요일이고, 이날이 이제 화요일이 되겠네요. 그리고 수, 목. 3일 보나요? 3일 보는 데 있고 4일 보는 데 있고. 3일 보는 데가 있고 4일 보는 데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30. 여기가 일요일, 그 다음에 29, 28, 27, 26, 25, 24, 그러면 토, 금, 목, 수, 화요일, 월요일, 23, 일요일. 지금 달력 맞죠? 네. 이게.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차별 시험 공부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화요일 날 과목이 뭐 보나요? 그냥 찍을까요? 첫날 뭐 많이 보나요? 기가와 수학. 기가, 수학. 자, 좋아요. 둘째 날 영어, 사회, 체육 안 봐요. 과학. 네. 그 다음에 넷째 날 국어, 사회 보면 역사 안 보는데. 그다음에 외국어 있어요. 한자나 중국어. 외국어 있고요. 그다음 도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도덕. 이렇게 본다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2일부터 3일. 2일부터 4일까지. 일주일간. 저는 첫날 시험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가 수학이네요. 그래도 이제 보통은 이제 어떤 과목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일요일 이 지점부터 수요일까지를 시험 기간이라고 합니다. 시험 기간. 그럼 이때 시험 기간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시험 기간 공부. 왜 이날은 끝이네. 이날은 전날에 다 했어요. 없죠. 노는 거죠. 그러면 이 기간 우리가 여기부터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토요일까지를 어떤 공부라고 해요? 시험 일주 전. 시험 일주 전 공부를 이때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계획을 짤 때 어디부터 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디부터 짜야 될까요? 제일 마지막에. 그렇죠. 끝에부터 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집에 오면 1시쯤 됩니다. 점심밥 먹고. 그러면 2시부터는 공부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럼 몇 시간 정도 공부가 가능할까요? 저는 5시간까지. 시험 보는 날 5시간.
맥시멈인가요? 아니면은 최하로 미니멈. 아, 미니멈으로? 저는 6시간 잡았어요. 아니, 6시간, 6시간 조금 더 나와요. 보통 2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죠? 밥 먹기 전까지 우선. 저녁 먹기 전까지. 아니, 그리고 끝나고 자요? 저녁 먹고? 저녁 먹고 또 하고. 그럼 총 합해서 몇 시에 잘 거예요? 8시간. 8시간. 그러면 12시까지는 보통 시험 보기 전날 하지 않나요? 그럼 10시간이잖아요, 10시간. 근데 10시간을 다 못 하죠. 그러면 맥시멈으로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10시간 중에서 1시간은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그냥 20%는 뺀다라고 생각하면 7시간 할 수 있다. 그냥 7시간? 네. 예, 거기서 더 하는 것은 플러스 알파,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날 7시간, 이날 7시간. 월요일 날은 몇 시간 정도 나올까요? 학교 갔다 한 5시쯤 오면은 한 5시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네. 밥 먹는 시간 1시간 빼고, 버퍼타임 1시간 빼고, 학원도 가요, 애들이. 학원 시간 포함해서. 학원 시간. 네네. 학교 끝나고, 그 뒤부터. 근데 이때는 학원에 대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 오라고 한다고 해서 가면 안 되는 날이에요. 이날도 마찬가지고,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날은 몇 시간 공부할 수 있을까요? 일요일 날? 일단 12시간 공부하면 20% 빼고 10시간 공부 가능하나요? 저 9시간 잡을게요. 9시간. 9시간도 많은 겁니다. 그럼 거꾸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날 무슨 공부예요? 국어, 중국어, 도덕. 그냥 2시간씩 잡을게요. 그리고 1시간은 뭐 할까요? 보강. 물론 여기에서 나는 국어를 3시간 하고 중국어를 1시간 할 거야.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시험 전날이기 때문에. 네. 더 한다고 해서 성적이 더 잘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자, 이날은 영어, 사회, 과학을 해야 되겠죠. 영어, 사회, 과학을 2시간씩 하고 보강을 1시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날은 학원 갈까요, 말까요? 보통 영어 선생님들이 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영어 학원 오라고 하죠. 이때 가서 이제 직보라는 걸 하죠. 그럼 직보는 언제 가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끝나자마자 2시부터 4시까지. 네. 그게 이제 시간을 가장 잘 보낼 수 있겠죠.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집에 와서 다른 걸 해야 되겠죠. 자, 이날은요, 기가하고 수학. 이날은요? 이날도 기가하고 수학. 이날하고 이날은 영어학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날이죠. 자, 제가 의식의 레이저라고 했는데 이것을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이날부터는 철저히 이 시험 기간에는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수요일, 목요일에 시험 보는 과목은 생각하면 안 돼요. 아예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자, 몰입의 중요한 뇌과학적 이론이 뭐냐면 의식의 뇌와 무의식의 뇌입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의식의 뇌가 5%, 무의식의 뇌가 95%.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은 어떤 뇌로 하고 있죠? 그죠? 의식의 뇌를 가지고 지금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넓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수준의 어쨌든 몰입도, 깊이가 그 몰입도의 정도와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일하고 1일날 이 이틀간은 다른 것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기가하고 수학만 생각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내가 첫날인데 이게 과목이 좀 작아.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 일요일날 이 뒤부터, 근데 이 앞부분은 조금 다른 과목으로 갈 수도 있어 라고 이제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이렇게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1주 전 공부가 있죠. 그럼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원리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계획을 세울 때, 자, 계획 세우기 4단계가 있죠. 1단계가